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천공 의혹이 또 터졌지 않습니까? 그거 보셨죠? 정말 괴로워. 한숨이 딱 나오잖아요. 그 천공이 뭐냐, 의혹이 뭐냐면 관절을 정할 때 천공이 네, 이제 한번 둘러봤다는 건데. 근데 나는 그게 있잖아요. 설사 천공의 도움을 받았다 한들 그게 뭐가 문제냐 싶은데 그러니까. 이게 임세은에 의하면 이게 청담동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래. 청담동 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국정농단이라고 막 했던 애들이 지금은 이제 와서 지금 그게 시들해지니까 이 천공이 관절을 둘러본 게 이게 사실이면 국정농단이라는 제가 거야. 보기에는 얘네들이 하는 잣대로 되면은 국정농단은 이재명이 한 거예요. 진짜, 그러니까. 유동규가 한 것도 나는 몰랐다. 뭐야 저기 누구야 김용 걔가 한 것도 나는 몰랐다. 정진상도 나는 몰랐다. 지금 또 김성태가 하니까 그것도 몰랐다 그러잖아. 이런 거 국정농단이라는 거야. 시장만 모르고 주변에서 다 알아서 해놓고 이재명은 뇌물죄도 다 제3자 뇌물죄예요. 그러니까. 왜냐면 본인은 몰라. 제3자들끼리 주고받는 거야 지금 계속. 그러면은 국정농단의 진짜 핵심은 이재명이네. 맞습니다. 바로 그겁니다. 이게 아주 동의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주잖아 내가. 이거 말 동의해. 천공이 답사를 이제 관저 고를 때 답사를 했다는 얘기를 처음 먼저 제기한 사람이 김종대 정의당이에요. 정의당 김종대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의당은 그래도 좀 헛소리를 덜하는 데라고 생각하자. 근데 하잖아? 근데 그게 아니야. 아니 헛소리 똑같이 하는데 큰 보도가 차이가 안 돼. 없어. 작아가지고 보도가 안 되는 거지. 그렇지.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. 얘네들이 김건희 왜 조용한 내조 아냐고 이렇게 지랄하냐고 해서 내가 했잖아. 보도 안 하면 조용해. 니네가 보도를 해서 씹어오는 거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. 그냥 보도가 많이 돼서 얘네는 헛소리를 많이 하는 거 같고 정의당은 보도가 안 되니까 쬐끔하는 거 같지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이제 김종대가 처음으로 이제 제시했는데 걔 그 사람한테 증거 있냐 그랬더니 들었다. 이거거든. 누구한테? 육군 고위층한테 들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남총장이야. 남총장.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한테 들었다는 거야. 근데 그 남총장이 누구냐면 문재인 임명한 사람이다. 뭐 뻔하지. 그리고 이번에 그 새로 이제 의혹이 나온 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책으로 그걸 쓴 거야. 천공 의혹을 책으로 썼다고요. 누가?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김종대의 보좌관 출신이야. 그런 거야. 청담동하고 똑같네요. 전혀 똑같지. 그러네. 그리고 이 사람은 보좌관을 하다가 민주당에서 금배지 한번 달아보려다가 공천을 탈락해서 그냥 그러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사람이 약간 형근택이랑 좀 비슷한 사람이지. 근태가 힘내라.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이번에 어그로를 끈 거는 역시 그 이제 민주당이 요새 많이 변했잖아요. 어그로 많이 끌수록 공천을 줄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이 사람이 지금 어쨌든 공천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러면 어디서 들었냐? 그 사람은 자기 일기장에 그걸 써놨대. 그 일기장을 어떻게 썼냐? 신의 계시를 받았다. 남총장한테 들었대.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계속 돌고 도는구나. 그럼이야. 쳇바퀴 돌듯이. 정말 웃겨요.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작년 6월쯤에 오마이뉴스에 컬럼을 써요. 뭐라 썼냐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아무 근거도 없이 그걸 뒤집었다. 그러니까 이런 놈이야. 이런 놈이 그러니까 지네 같은 놈끼리 그냥 뭐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. 내가 이상한 소리를 했어. 소리를 막 뭐 민경우 대표님 알고 봤더니 트랜스젠더예요.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. 그러면 그건 사실일 수도 있어. 너 어디서 들었니? 전 서민 교수님한테 들었는데요. 그 서민한테 너 어디서 들었어? 그러면 저는 고 작가님 일기장을 봤어요. 그러니까 고 작가님이 그 얘기 누구한테 썼죠? 저는 김유진한테 들었는데요. 이런 거야 지금 딱. 그지?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용이 막 내용이 다 그거야. 진짜 막 돌고 돌아서 그런 거라고 진짜. 그러면 원소스는 남영신 그래서 이제 남영신한테 이제 연합뉴스가 전화를 겁나 많이 했겠지 않습니까? 전화 안 받아. 안 받고 잠적했어. 왜냐면 이게 자기도 그냥 웃자고 한 소린데 그 뭐 되겠어. 그리고 그러니까. 뉴스토마토라는 데가 연결이 됐어요. 뉴스토마토가 그래서 뭐라 했냐면 거기랑 똑같네. 그 셀로녀랑 똑같은 상황이네. 그냥 사소하게 전화하고 거짓말 좀 했는데 이게 아유. 그러니까 뉴스토마토랑 통화했을 때 남총장이 뭐라 했냐면 소설 그만 쓰고 좀 그만 물어보라고 난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천공처럼 한복 입은 사람이 이렇게 한복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.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요. 그걸 모르겠으니까. 그렇죠. 그리고 자꾸 이제 좌빨들은 지금 뭐 그 당시 CCTV를 공개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주장하는 쪽에서 근거를 좀 가져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깝깝합니다 진짜. 예. 근데 여러분 혹시 최병묵이라고 아세요? 저도 이제 최병묵의 팩트라는 그런 월간조선 출신의 기자님이신데 뭐 그때 그 채널 되게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많은 채널이에요. 근데 그 채널에서
뭐라냐면은 기자인 내가 보기에 이거는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는 거야. 아 정말요? 나 돌아버리는 줄 알아서 보다가 야 이 인간 뭔가 싶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청담동 때도 이 의혹이 너무 사실적이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사실일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야. 그래서 우리가 보수 유튜버라고 해서 아 그러네. 너무 이렇게 그러네. 근데 무서운 얘기 해줄까? 우리 빨대양이 그분보다 구독자가 적어. 이렇게 우리 같이 오직 트루스만 말하는 이 채널이 원래 항상 어려운 시기에는 진실을 말하는 자들은 적고 험난하지만 어그로 끄는 그렇지, 어그로 끄는. 빨대한 구독자가 100만이 되는 그날 대한민국 정상화된 거죠. 대한민국 영원히 정상이 못 될 것 빨대한 같아. 구독자 방청객 또 와 계신데 파도 한번 할까 파도? 자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하면 하는 거예요. 자 여러분 이 빨대양이 오면은 파도를 할 수 있습니다. 선명 들어서 선명 들어서 파도 때문에. 우리가 100명 아니야 100명? 100명. TV조선 그 재승인 과정에서 얘네들이 점수를 조작했지 않습니까? 네, 조작했어요. 근데 총 5개 정도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중에서 총점이 650점을 넘어야 돼. 그래야 승인이 돼. 그리고 각 과목당 50점이 안 되면 꽈락이 하는 거야, 꽈락. 5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50점이 되면은 50점 이하가 되면 이제 꽈락이 돼갖고 승인이 안 되게 돼 있어요, 원래. 그런데 그 한 과목이 뭐냐?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 그리고 문화 창달 같은 거예요. 지역사회 문화. 근데 어쨌든 아까 이제 지역사회 문화는 사실 미스터 트롯이 조선일보 워낙 막강하잖아. 그리고 근데 이 공공성과 공적 책임이라는 게 너무 애매한 개념이란 말이야. 그래서 이게 편차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점을 주고 어떤 사람은 130점을 준단 말이에요.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보기에 따라서.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수가 50점 넘은 거야. 그 점 공공성 책임이 50점 넘었어요. 그러니까 꽈락이 아닌 거야. 아무리 낮게 줬어도. 네, 아껴줬어도. 그랬을 때 누군가가 연락을 합니다. 국장한테 방통위 국장한테 연락을 해요. 그래서 국장이 심사위원들을 조집니다. 그리고 점수를 더 깎으라 그래요. 자, 여러분 방통위한테 물어보겠습니다. 그 점수를 높게 준 사람한테 깎으라 그럴까 아니면 낮게 준 사람한테 깎으라 그럴까요? 높게 준 사람한테 깎으라 그랬지. 높은 쪽 사람들은 TV조선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고 깎으라 그러면 안 반발하고 되지. 이걸 문제가 되지. 터뜨릴 거예요. 하지만 좌파 쪽 패널은 좌파 쪽 심사위원들은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구린 일을 하고도 비밀을 폭로하지 않아. 그렇죠, 절대로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조작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점수를 낮췄어. 그래서 결국 50점 바짝 아래로 내려갔고 승인을 취소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여기서 이런 이거죠. 승인을 취소해 버리면 이 조작이 들킬 수도 있고 그리고 TV조선 없애면 이 파장이 너무 크잖아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합니다. 너 이런 조건, 너 열심히 해라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길들이는 거야. 그렇죠. 너 내가 6개월 후에 보겠어라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있잖아요, 여러분. 채널A도 그때 조건부 재승인이었는데 채널A의 TV조선이 유난히 패널 구성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. 예를 들면 MBC 같은 애들은 맨날 지네끼리 잔치를 하고 맞아. 뭐 이현주, 뭐 장성철 이런 사람을 보수 패널로 앉히고 이쪽에는 막 앉은 것 같은 또라이 앉히고 막 그런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넷이서 한 몸으로 이승열을 까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MBC만 보잖아요. 우리나라 국론 분열이 없는 것 같아요. 없어.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인 것 같아요. 그 어쨌든 그 이경이나 그 김관옥, 이경, 복귀환 같은 다른 데서는 네, 절대 맞아, 나오지 맞아요. 복귀환 같은 애, 임세영 같은 애 정말 대단하거든요. 이런 게 방송에 탄생할 수밖에 없고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TV조선 짜증나서 안 봐. 왜냐하면 발언 시간에 맞아. 시간에 반을 맞아. 그 또라이들이 맞아, 차지하는데 맞아, 이걸 맞아, 보겠냐고. 맞아. 이러니까 안 보는 거야. 왜 TV조선은 실시간이 10,000명밖에 안 되느냐? 왜 돌직구쇼는 4만인가 5만 되느냐 이게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최근에 그 방통위 그 국장이 어쨌든 구속이 됐어요. 그러니까 범죄가 소명이 됐어. 그래갖고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근데 나는 얘네들이 너무 웃기게 국장만 하고 이제 방통위원장을 안 했잖아요. 예. 얘네들은 항상 지시한 사람이 없다? 그렇지. 모두가 대장이야. 맞아. 유동규도 뭐 지시한 사람이 없고 맞아요. 김만배도 지시한 사람이 없고 다 모두가 정신산도 그렇고 지시한 사람이 없어.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한상혁 방통위원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최순실은 왜 구속된 거야? 최순실이랑 박근혜 대통령은 지시한 사람이 없는 이런 관계에서?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통장으로 돈 받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요. 이재명 계속 통장으로 돈 받은 게 없다 아니 이야기하고 이재명 맨날 나는 10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. 아니 박근혜 대통령 10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. 맞아, 근데 맞아.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이재명이야. 그래, 무슨 맞아. 근거로 얘기한 거야? 그러니까 진짜 이건 정말
박영진 얘기만 하고 끝내. 네네네네. 우리 오늘 저기 돌직구쇼에서 나온 되게 재밌는 아니 거 하나. 장외투쟁 얘기해야 되는데. 하지 마. 장애 네, 장외투쟁 한 마디만 하면 돼. 준비한 게 있어? 아니 민주당이 지금 토요일날 장외투쟁을 나가잖아요. 네. 저는 저분한테 꼭 말을 해주고 싶어요. 장외투쟁은 마이크가 없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하는 게 그게 집회예요. 자기들은 국회의원이고 말만 하면 언론이 붙어주고 마이크를 주고 생중계를 해주잖아요. 그런데 이제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앉아야 할 거리까지 저렇게 점령을 해버리시겠다면은 약자들은 어디를 가야 되나요? 저런 분들 저런 짓좀 하지 않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거를 잘 활용하셔갖고 합리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 사회적 약자의 공간을 뺏어요? 준비했어? 아니요. 아니 준비했어. 여러분 김유진 이분이 욕하고 막 그러니까 우습게 보지만 준비하면 무서워. 준비하면 정말 대단한데? 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. 아 그리고 그 출석부 만들었대요. 맞아. 네, 장외투쟁에 우리가 출석부 제안을 했더니 차마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출석할 때마다 써먹기가 싫으니까 장외투쟁에 써먹나 봐.